내 머리컬이 왜 이딴 식이야? 내가 오늘 누구 만난다고 했어? 내 남편 인생이 걸린 아주 귀한 분 만난다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힘없이 축축 처져서야 어디 기가 살겠어? 서울 청담동 명품거리 뒷골목 상위 1%만 다닌다는 헤어살롱 더 퀸즈의 VIP룸. 최고급 가죽 소파에 파묻히듯 앉은 김미주가 찻잔을 딱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미주의 날카로운 지적에 담당 실장이 허리를 굽히며 난처한 미소를 지었다. 사모님, 이게 요즘 유행하는 내추럴 펌 스타일이라서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유행? 웃기고 있네. 야, 뽕을 좀 팍팍 띄워야지. 상대는 군인이야, 군인. 별이 3개나 달린 여자 대장부라고. 내가 그 여자 기에 눌리면 안 된다니까? 다시 해.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미주는 막무가내였다. S건설 박성훈 대표의 아내라는 타이틀을 단 이후로 그녀에게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는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옆에 앉아 잡지를 보던 친구 최영숙이 거들었다. 그래요, 실장님. 우리 미주가 오늘 국방부 장관 주최 행사 파트너로 가는 건데 신경 좀 써줘요. 그 여자 장군 앞에서 꿀리면 안 되잖아. 맞아. 안 그래도 그 여자는 평생 군복만 입어서 뻣뻣할 텐데 우리 미주가 미모로 압살해 버려야지. 박정희까지 맞장구를 치자 미주는 으쓱해하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요리조리 뜯어보았다. 들었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일 비싼 약 써서 다시 해. 미용실은 다시 미주의 비위를 맞추느라 분주해졌다. 스태프들은 눈짓을 교환하며 한숨을 삼켰지만 누구 하나 토를 달지는 않았다. 이곳은 철저한 자본주의의 정글이었으니까. 그때였다. 딸랑. 매장 입구에 육중한 통유리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매니저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며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매니저의 미소는 찰나에 굳어졌다. 들어온 손님의 행색이 이곳의 분위기와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자는 키가 컸다. 어깨는 딱 벌어졌고 허리는 꼿꼿했다. 하지만 차림새가 문제였다. 유행 지난 검은색 등산 점퍼에 무릎이 살짝 나온 편안한 면바지. 등에는 낡은 배낭을 한쪽으로 메고 있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장 강지원 중장이었다. 지원은 익숙하지 않은 미용실의 화려한 조명과 독한 향수 냄새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매니저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모니터를 보며 건조하게 물었다. 어떻게 오셨나요? 택배는 뒤쪽으로. 예약했습니다. 강지원입니다. 지원의 낮은 목소리에 매니저가 멈칫했다. 택배 기사나 잡상인인 줄 알았는데 예약 손님이라니. 매니저는 그제야 눈을 가늘게 뜨고 지원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이 아줌마가 여길? 원장님 지인인가? 아닌데 원장님 지인들은 다 사모님들인데. 매니저의 눈빛에는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예약 명단에는 분명 강지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 강지원님. 네, 예약되어 있네요. 매니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태도는 확연히 달랐다. 다른 사모님들이 오면 겉옷을 받아주고 음료를 권했겠지만 지원에게는 턱짓으로 대기석을 가리킬 뿐이었다. 저기 안쪽 소파에 앉아 계세요. 원장님이 지금 VIP 시술 중이라 좀 기다리셔야 해요. 얼마나? 글쎄요. 앞 타임 손님이 워낙 중요한 분이라서요. 한 30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들으란 듯이 무시하는 말투였다. 지원은 쓴웃음을 지었다. 부관 녀석이 군단장님, 거기는 대한민국 최고니까
대우가 다를 겁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이런 대우를 말한 건가 싶었다. 지원은 군말 없이 구석 자리에 가서 앉았다. 푹신한 가죽 소파였지만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다. 머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거울을 통해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다. 저 아줌마 봐. 등산 갔다가 길 잃었나? 여긴 회원제 아니야? 아무나 다 봤나 봐 요즘. 지원은 익숙하게 배낭에서 수첩을 꺼냈다. 남들의 시선 따위는 전방의 철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저녁 만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전방부대 시설 현대화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때 VIP 룸 쪽에서 귀에 거슬리는 하이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호호호. 진짜? 영숙이 너도 참. 세팅을 다시 하고 나온 김미주였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머리를 찰랑거리며 나오다 대기석 구석에 앉아있는 지원을 발견했다. 미주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어머 뭐야. 여기 물 관리 안 하니? 웬 등산객이 앉아있어? 미주가 인상을 찌푸리며 매니저를 노려보았다. 매니저가 난처한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이자 미주는 혀를 차며 다시 지원 쪽을 보았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낯이 익었다. 까무잡잡한 피부, 고집스럽게 담은 인매, 그리고 수첩을 쥐고 있는 저 투박한 손. 미주의 기억 속 앨범이 빠르게 넘어갔다. 30년 전 여고 시절. 교실 구석에 처박혀 문제집만 풀던 아이. 체육 시간마다 낡은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을 뛰던 그 아이. 잠깐만. 미주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설마. 에이 설마. 미주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친구들을 툭툭 쳤다. 야, 쟤 좀 봐봐. 쟤 누구 닮지 않았니? 누구? 저 아줌마. 자세히 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왕따 있잖아. 강지원. 강지원? 걔가 여길 어떻게 와? 걔 집도 가난했잖아. 아니야, 느낌이 딱 걔야.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미주는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눈을 빛내며 지원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지원의 앞에서 멈췄다. 지원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진한 화장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했지만 그 오만한 눈빛만은 그대로인 여자. 김미주였다. 미주는 허리를 숙여 지원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더니 이내 입꼬리를 비틀며 웃음을 터뜨렸다. 와, 대박. 진짜네. 야, 얘들아. 여기 강지원 있다. 미주의 외침에 영숙과 정희가 달려왔다. 세 여자는 지원을 동물원 원숭이 보듯 둘러쌌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지원이 아니니? 너 살아있었어? 진짜 강지원 맞네. 와,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아니, 더 촌스러워졌네. 지원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수첩을 덮었다. 오랜만이군. 김미주. 오랜만이군. 어머, 얘 말투 딱딱한 거 봐. 너 군대 갔다며? 동창회 때 애들이 그러더라. 너 부사관? 뭐 그런 거 해서 시골에 처박혀 산다더니 진짜 군인 아줌마 다 됐구나. 미주는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서서 지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명백한 비웃음이었다. 근데 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니? 여기 회원제야. 내가 올 수준이 아닌데? 미주의 시선이 지원의 낡은 등산 점퍼에 머물렀다. 옷꼬라지는 또 그게 뭐니? 어디 청계산 다녀오는 길이야? 남들은 다 명품 입고 다니는데 너는 나라 지킨답시고 청춘 다 바치고 남은 게 그 등산복 하나니? 쯧쯧 불쌍해서 어쩌나. 옆에 있던 영숙이 거들었다. 그러게. 지원아, 너 여기 커트 비용 얼만 줄은 알아? 15만 원이야. 너 월급으로 감당되니? 하사관들은 박봉이라며. 한 200만 원 받나? 그 돈 모아서 큰맘 먹고 온 거야? 200은 무슨?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편의점 알바가 낫겠다. 야, 솔직히 말해봐. 너 빚내서 온 거지? 아니면 뭐 나라에서 불우이웃 돕기 쿠폰이라도 줬어? 지원은 기가 찼다. 대한민국 육군 서열 5위 안에 드는 군단장의 연봉과 의전을 알 리 없는 무지한 자들의 헛소리였다. 하지만 굳이 설명해주고 싶지도 않았다. 비켜. 앞이 가리니까. 지원의 짧은 대답에 미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 비켜? 야, 너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수 없는 건 여전하구나. 미주는 지원의 앞을 가로막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밥 빌어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지. 세금. 그놈의 세금 타령이 또 나왔다. 지원의 눈썹이 꿈틀했다. 세금? 그래. 세금. 내 남편 같은 사업가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너희 월급 주고 밥 먹이고 재워주는 거잖아. 그럼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부대에서 족구하고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 세금 축내는 기생충들이잖아. 안 그래? 미용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주변 손님들도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 있을 땐 몰랐던 그녀의 큰 키와 다부진 체격이 미주를 압도했다. 말 조심해. 내가 지금 여기서 그 비싼 머리 하면서 한가하게 떠들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지 안다면. 뭐? 누구 덕분? 야, 웃기지 마. 내 남편 덕분이거든. 내 남편이 S건설 박성훈이야. 이번에 국방부랑 수백억짜리 계약 따낼 대단한 분이라고. 미주는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다. 너 같은 군발이 수백 명은 먹여 살릴 돈을 세금으로 내는 분이야.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지원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박성훈. 그리고 S건설.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군. 지원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가 미주를 더욱 자극했다. 너 지금 비웃었니? 야, 원장. 뭐해? 당장 이 여자 내쫓아. 물 관리 안 하냐고. 미주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일장의 끝. 악연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미용실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김미주가 내뱉은 세금 도둑이라는 말은 지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경고음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원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적의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칼을 뽑지 않는 것, 그것이 지휘관의 방식이었다. 왜? 할 말 없니? 꿀먹은 벙어리야? 미주가 코웃음을 치며 지원의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다. 그녀에게서 나는 진한 명품 향수 냄새가 지원의 땀 냄새와 섞이지 못한 채 겉돌았다. 야, 강지원. 솔직히 말해봐. 너 여기 들어올 때 입구에서 제지당했지? 내 꼴을 봐라. 누가 널 손님으로 보겠니? 청소하러 온 줄 알았겠지. 미주가 킬킬거리자 옆에 있던 최영숙이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지원아, 너 아까 직원이 무전기로 뭐라는 줄 들었어? 상태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 얼마나 창피하니?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나갔겠다. 그들의 말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지원은 실제로 제지당했고 잡상인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부끄럽지는 않았다. 부끄러운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썩어빠진 정신머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창피함은 몫이 다른 것 같군. 남의 외모를 평가하기 전에 본인들 인성이나 돌아보는 게 어때? 지원의 차분한 반격에 미주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다. 뭐? 인성? 야, 너 지금 나 가르치니? 군대 가서 훈계질만 배웠어? 미주는 지원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삿대질을 했다. 너야말로 인성 챙겨.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야, 너 계급이 뭐야? 내 남편 말로는 군인들 월급 쥐꼬리라던데. 바사? 중사? 한 달에 200만 원은 받니? 200만 원. 미주에게 그 돈은 백화점에서 스카프 한 장 사면 없어질 푼돈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달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 생계비였다. 그리고 지원의 부하들에게는 목숨값의 시작점이기도 했다. 액수가 중요한가? 그 돈의 가치를 모르는 너희가 불쌍하군. 가치? 웃기고 있네. 야, 돈이 최고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너처럼 무시당하는 거야. 너 여기 커트 비용 15만 원인 거 알고나 앉아 있어? 내 월급 10분의 1이라며? 그거 내려면 너 이번 달 밥 굶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주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지원의 눈앞에서 팔랑거렸다. 옛다. 동창이니까 내가 적선하는 셈 칠게. 이거 받고 나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어. 여기서 물 흐리지 말고. 지폐가 지원의 무릎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명백한 사육이었고 모욕이었다. 미용실 안에 다른 손님들이 킥킥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저 여자 진짜 돈 줍나 봐. 거지 맞네 맞아. 하지만 지원은 돈을 줍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등산화 발바닥으로 지그시 밟았다. 돈 자랑은 내 남편 앞에서나 해. 그리고 지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앉아있을 때는 몰랐던 그녀의 다부진 체격이 드러났다. 매일 새벽 연병장을 뛰고 체력 단련을 해온 현역 군인의 위압감이 미주를 덮쳤다. 군인의 월급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것이지 너 같은 졸부들의 유흥비가 아니야. 200만 원? 설령 10원을 받는다 해도 너희가 함부로 입에 올릴 가치가 아니란 말이다. 지원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 기세에 눌려 미주는 순간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감히 왕따 주제에, 감히 가난뱅이 군인 주제에. 에이, 인연이 진짜 미쳤나? 야, 너 지금 눈 안 깔아? 너 내가 누군 줄 몰라. S건설 박성훈 대표 사모님이야. 내가 국방부에 전화 한 통이면 너 같은 거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그래? 국방부 어디에 전화할 건데? 지원이 피식 웃으며 되물었다. 그게. 아무튼 높은 사람. 장관님이나 참모총장님 비서실에 전화하면 너 따위는 바로 영창이야. 내 남편이 그분들이랑 밥 먹고 골프 치는 사이인 줄 알아? 미주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소리를 질렀다. 너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나 이번에 만날 여자 장군님이랑도 언니 동생 하기로 했어. 그분이 내 부탁이면 너 같은 거 당장 잘라버릴걸. 거짓말이었다. 아직 만나지도 않은 사이였다. 하지만 미주의 허언증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호. 언니 동생이라. 그 장군 이름이 뭔데? 에이. 이름이 뭐가 중요해. 아무튼 별이 3개래. 3스타. 군단장이면 너 같은 부사관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 그분 앞에서 너는 그냥 벌레야 벌레. 벌레. 지원의 인매가 싸늘하게 굳었다. 자신의 부하들을 그리고 자신을 벌레 취급하는 이 여자의 오만함은 교정 대상이 아니었다. 폐기 대상이었다. 그래. 그 벌레가 어떻게 무서운지 보여주지. 지원은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구형 모델이었지만 보안 프로그램이 깔린 업무용 폰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다. 계속해봐. 내 남편 박성훈과 그 장군, 그리고 국방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군. 뭐야? 너 지금 녹음해? 야, 일이 안 내나? 미주가 달려들었지만 지원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다. 미주는 허공을 헛손질하며 볼썽사납게 휘청거렸다. 내놔. 이거 초상권 침해 아니,
음성권 침해야. 경찰 불러. 야, 원장. 뭐해? 이 여자 신고 안 해? 미용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지원은 태연하게 대기석 소파에 다시 앉았다. 경찰? 부르지 그래. 오면 아주 재미있어지겠군. 미주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다 결국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래, 내가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 널 아주 박살을 내줄게.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그것이 그녀가 누른 파멸의 버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여보세요? 여보. 나야, 미주. 김미주의 목소리가 미용실의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스피커폰을 켠 채 보란듯이 지원을 노려보며 통화를 시작했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난 어린아이 같았다. 미주야. 나 지금 바빠. 이동 중이야. 왜 그래?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성훈이었다. 주변이 시끄러운지 웅성거리는 소음도 섞여 있었다. 바쁘긴 뭐가 바빠. 당신 오늘 저녁에 그 여자 장군 만나는 거 맞지? 그 별 3개짜리. 아, 그래. 오늘 결판 내야지. 그 강지원 군단장인가 뭔가 하는 여자 워낙 깐깐해서 빈틈이 없대. 그래도 이번에 참모장 통해서 손은 다 써놨어. 박성훈의 목소리는 컸다. 차 안에서 블루투스로 통화하는 듯 했다. 미용실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들을 수 있었다. 지원의 눈이 번뜩였다. 참모장을 통해서 손을 썼다. 뇌물 공여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손을 썼다니? 확실한 거야? 나 지금 미용실에서 머리 망쳐서 기분 잡쳤단 말이야. 당신이 그 여자 확실하게 구워 삶아야 내 체면이 서지. 걱정 마. 저번 달에 그 부대 회식비로 내가 5천만 원 찔러줬잖아. 그리고 이번에 그 여자가 좋아하는 그림 한 점 구하느라 내가 쓴 돈이 얼만데. 오늘 저녁에 그거 주면서 슬쩍 얘기하면 끝이야. 군인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돈 싫어하는 사람 있냐? 회식비 5천만 원. 그리고 뇌물 수수 계획. 지원의 수첩에 볼펜이 빠르게 움직였다. 날짜, 시간, 금액, 그리고 방법.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하지만 미주는 그것도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지원을 비웃으며 통화를 이어갔다. 오호호. 역시 우리 남편 능력 좋다니까. 야, 들었지? 내 남편은 군단장한테 5천만 원을 껌값처럼 쓰는 사람이야. 너 같은 게 평생 모아도 못 만질 돈이라고. 미주가 지원을 향해 입모양으로 메롱을 해보였다.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여기 미용실에 진짜 재수 없는 년이 하나 있어서 그래. 내 동창인데 군인이래. 근데 주제도 모르고 나한테 덤비잖아. 당신이 그 강 장군 만나면 얘 좀 손봐달라고 해. 이름이 강지원이야. 강지원? 이름이 똑같네. 흔한 이름이지 뭐. 알았어. 내가 오늘 저녁에 얘기해서 아주 군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릴게. 계급이 뭔데? 몰라, 등산복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어디 상사 나부랭이나 되나 봐. 쉰내 나고 아주 거지 같아. 크크크. 알았어. 감히 우리 마누라 심기를 건드려? 내가 아주 작사를 내주지. 아, 그리고 당신 저번에 말한 거. 박성훈의 목소리가 은밀하게 낮아졌다. 하지만 스피커폰이라 여전히 잘 들렸다. 파주 쪽 딱 말이야. 오늘 아침에 계약금 다 넣었지? 당연하지. 당신이 시키는 대로 A구역부터 C구역까지 싹 다 매입했어. 내 명예 말고 친정 오빠 명의로 했으니까 걱정 마. 차명 거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었다. 잘했어. 이번에 군단 사령부 이전하면 그쪽 땅값 10배는 뛸 거야. 이거 1급 비밀이야. 참모장이 술 먹고 나한테만 흘린 거라고. 발표 나기 전에 우리가 다 먹어야 해.
군사시설 이전 정보 유출, 그리고 사전 투기.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였다. 지원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자신의 부하들이 피땀 흘려 지키는 땅을 이들은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었다. 지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김미주. 지원의 목소리가 미용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미주는 통화하다 말고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뭐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 전화 아직 안 끊었지? 내 남편한테 전해. 지원은 뚜벅뚜벅 걸어가 미주의 스마트폰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또렷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이 말했다. S건설 박성훈 대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아주 화려하군. 감옥 갈 준비나 해두라고. 뭐? 누구야? 여보, 옆에 누구 있어? 박성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주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야, 너 미쳤어? 남의 통화에 대고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 내가 방금 온 동네 방네 떠든 그 내용이 바로 증거야. 부대 이전 정보. 그걸 민간인이 알고 땅을 샀다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감도 안 오나 보지. 지원의 서늘한 경고에 미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더 큰 분노로 덮으려 했다. 감히 천한 군인 따위가 나를 협박해? 에이, 이 쥐뿔도 없는 게 내가 뭘 알아? 내가 법을 알아? 내 남편이 누군 줄 알고 협박이야. 알지. 범죄자. 뭐? 범죄자? 미주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다. 야, 너 말 다 했어? 죽고 싶어? 미주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디자이너의 트레이 위에 놓인 은색 가위를 발견했다. 날카롭게 갈려있는 미용 가위였다. 너 이 주둥이 다시는 못 놀리게 해줄게. 그 잘난 군인 머리 내가 다 밀어버릴 테니까. 미주가 가위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성이 조명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사모님, 안 됩니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원장과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눈이 뒤집힌 미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미주는 팔을 휘두르며 직원들을 위협했다. 다 비켜. 안 비키면 너희도 찌를 거야. 광기였다. 돈과 권력에 취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여자의 말로가 빚어낸 추악한 광기. 미주는 가위를 치켜들고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너 같은 년은 머리카락 달고 다닐 자격도 없어. 내가 싹 다 잘라버릴 거야. 보통 사람이라면 겁에 질려 도망갔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태산처럼 그 자리에 서서 미주를 노려보았다. 해봐. 뭐?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그 가위질 한 번이 내 인생을 어떻게 끊어놓는지 궁금하네. 지원의 차가운 도발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인연이 진짜 죽을라고. 미주가 지원의 머리채를 낚아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가위질을 했다. 서걱. 섬뜩한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서걱. 잘려나간 검은 머리카락 뭉텅이가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마치 검은 눈이 내리는 것 같았다. 지원의 왼쪽 귀 옆 머리카락이 흉하게 잘려나갔다. 꺄악!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원장은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다. 미주는 잘린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지원의 얼굴에 획 집어 던졌다. 하하! 꼴 좋다. 이제 좀 시원하니? 군인이면 머리가 짧아야지 어디서 여자 흉내를 내고 있어. 미주는 숨을 헐떡이며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전혀 계산하지 못한
멍청하고 잔인한 승리감이었다. 지원은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분신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다. 쥐 파먹은 듯 잘려나간 옆머리. 흉측했다. 하지만 지원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손으로 잘린 머리카락 끝을 만져보았다. 까끌까끌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특수폭행, 흉기 사용, 그리고 상해. 지원이 나직하게 죄목을 읊었다. 뭐? 특수폭행? 웃기고 있네. 머리카락 좀 자른 게 무슨 폭행이야? 그냥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미주는 가위를 바닥에 팽개치며 코웃음을 쳤다. 야, 돈 줄게. 얼마면 돼? 100만 원이면 되니? 그거 받고 떨어져. 머리야 다시 자라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미주가 지갑을 다시 꺼내려던 순간이었다. 끼익, 쾅. 미용실 앞 도로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입구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미주야. 김미주. 땀범벅이 된 박성훈이었다. 그는 넥타이도 삐뚤어진 채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여보. 왜 이제 와? 미주는 남편을 보자마자 반색하며 달려갔다. 잘 왔어. 나 여기서 진짜 이상한 여자 만나서 고생했어. 저 여자가 나 협박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당신이 좀 혼내줘. 미주는 박성훈의 팔에 매달리며 지원을 손가락질했다. 저기 저 여자야. 꼴 좀 봐. 머리 꼬라지가 저게 뭐니? 내가 홧김에 좀 잘라줬는데 글쎄 돈 뜯어내려고 특수폭행이니 뭐니 헛소리를 하잖아. 박성훈은 숨을 몰아쉬며 아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미용실 바닥에는 검은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낡은 등산복을 입고 한쪽 머리가 흉하게 잘려나간 채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감추지 않고 서 있는 여자. 박성훈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저 얼굴을 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걸린 사진을 보며 90도로 인사했던 얼굴. 자신의 회사가 살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동아줄. 육군에 살아있는 전설. 박성훈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핏기가 싹 가신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미주가 이상함을 느끼고 남편을 흔들었지만 박성훈은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는 홀린 듯이, 아니 공포에 질린 짐승처럼 비틀거리며 지원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널린 지원의 머리카락 위로 그의 비싼 양복 바지가 닿았다. 충성. 박성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강지원. 군단장님. 아니십니까? 미용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이 멈췄다. 미주의 입이 떡 벌어졌다. 뭐? 군단장? 지원은 삐딱하게 고개를 기울여 무릎 꿇은 박성훈을 내려다보았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기괴하고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박성훈 대표. 자네 부인이 내 머리를 이렇게 다듬어 주더군. 아주 인상적인 스타일이야. 지원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자네가 파주 땅을 샀다는 얘기도 아주 잘 들었네. 참모장이 흘렸다고 했나? 그 참모장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부르게. 흐억. 박성훈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죽여주십시오. 장군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청담동 한복판 별들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처절한 학살뿐이었다. 청담동 헤어살롱 더 퀸즈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멈춰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검은 머리카락 위로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대표 박성훈이 납작 엎드려 있었다. 그의 고급 양복 바지는 엉망으로 구겨졌고 이마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아 있었다. 군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박성훈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지난 수개월 동안 로비를 위해 쫓아다녔던 육군 제3군단장, 차기 육군 참모총장 영순이 후보인 강지원 중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 김미주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하늘이자 자부심인 남편이 고작 저런 거지 같은 동창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여보, 당신 미쳤어? 왜 이래? 일어나. 빨리 안 일어나? 미주는 남편의 어깨를 발로 툭툭 쳤다. 술 마셨어? 아니면 뭐 약 먹었어? 저 여자가 누군 줄 알고 이러냐고. 내 머리쥐 파먹은 왕따 강지원이라고 했잖아. 닥쳐. 제발 좀 닥치라고. 박성훈이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비명을 질렀다. 그는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손을 덜덜 떨며 지원의 낡은 등산화 끈을 잡으려 했다. 군단장님, 제 아내가 이 사람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눈이 삐어서 장군님을 몰라 뵙고. 박성훈 대표. 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의 동요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 침착함이 박성훈을 더 미치게 만들었다. 몰라보면 머리를 잘라도 되나? 민간인이면 가위로 위협해도 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부당만 부당하십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여보, 당신 진짜 왜 저래? 군단장이라니? 제가 무슨 장군이야? 딱 봐도 어디서 빌어먹는 꼴인데. 당신 속고 있는 거야. 미주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악을 썼다. 그녀는 지원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야, 강지원, 너 우리 남편한테 무슨 짓 했어? 무슨 사기를 친 거야? 연기자 섭외했니? 어디서 가짜 계급장 달고 와서 쇼를 해? 이 무식한 여편네야. 그 입 좀 다물라니까. 박성훈이 벌떡 일어나 미주의 뺨을 후려쳤다. 짝. 미용실 안에 경쾌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미주는 비틀거리며 소파 위로 쓰러졌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남편에게 손찌검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신, 지금 나 쳤어? 저 거지 같은 년 때문에 나를 때려. 거지? 야, 이년아. 저분이 누군 줄 알아? 내가 오늘 저녁에 만나야 한다고 노래를 불렀던 그 강지원 군단장님이셔. 내가 방금 머리 자른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박성훈의 절규에 미주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뭐? 거짓말. 말도 안 돼. 미주는 떨리는 눈으로 지원을 올려다보았다. 흙 묻은 등산화, 무릎 나온 추리닝. 하지만 그 위로 보이는 서늘한 눈빛. 그 눈빛은 분명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던 그 위험 있는 장군의 눈빛과 겹쳐 보였다. 설마. 그때였다. 미용실 입구가 다시 한번 열리며 정복을 입은 군인 2명과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강지원의 전속 부관과 헌병대 수사관들이었다. 충성. 군단장님, 신변 이상 없으십니까? 부관이 우렁차게 경례를 붙였다. 미용실 안의 유리가 징징 울릴 정도였다. 지원은 천천히 자신의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부관을 보았다. 김소령. 상황이 좀 복잡하게 됐네. 내 머리가 이렇게 돼서 오늘 장관님 만찬은 못 가겠어. 부관의 눈이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과 지원의 흉한 머리 스타일을 향했다. 순간 부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살기가 피어올랐다. 어떤 놈입니까?
감히 국가 중요 인물에게 신체적 테러를 가한 놈이. 지원은 턱짓으로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미주를 가리켰다. 저 여자야. 그리고 저 옆에 엎드려 있는 자는 S건설 박성훈. 자네도 알지? 이번 입찰건. 네, 알고 있습니다. 저자가 방금 자기 입으로 불더군. 참모장에게 5천만 원을 뇌물로 줬고 파주 부대 이전 정보를 미리 빼내서 차명으로 투기를 했다고. 내 휴대전화에 녹음 다 되어 있으니까 증거물로 제출해. 지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박성훈은 혼절하듯 바닥에 쓰러졌다. 아, 안 돼. 끝났어. 다 끝났어. 미주는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다. 온몸의 피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지원은 쓰러진 박성훈과 넋이 나간 미주를 번갈아 보며 차갑게 말했다. 박성훈, 김미주. 너희는 오늘 내가 입은 이 등산복이 초라하다고 비웃었지. 하지만 기억해라. 이 옷은 내가 험한 산속에서 부하들과 함께 뒹굴며 입은 영광의 상처다. 너희가 걸친 그 명품들이 노동의 대가가 아닌 탐욕의 껍데기인 것과는 다르지. 지원은 뒤를 돌아 헌병대장에게 지시했다. 현행범이다. 특수폭행,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싹 다 잡아넣어. 한 놈도 놓치지 마. 충성. 체포해. 헌병들이 박성훈과 미주에게 달려들었다. 오장에 막이 내렸다. 욕망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는 비명보다 처절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S건설 사모님이야. 김미주의 악다구니가 미용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양팔을 붙잡는 헌병들을 뿌리치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 너희 실수하는 거야. 내가 강남 경찰서장님이랑도 아는 사이라고. 전화 한 통이면 너희 다 옷 벗겨버릴 수 있어. 미주는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인맥을 과시하려 했다. 그녀의 손톱이 헌병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다. 붉은 선혈이 낭자했다. 공무집행방해 추가. 지켜보던 지원이 덤덤하게 말했다. 헌병대장은 인상을 찌푸리며 미주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다. 아, 내 팔 부러져. 여보, 뭐해? 이 새끼들 좀 어떻게 해봐. 미주가 남편을 찾았지만 박성훈은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채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비명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다. 야, 이 미친년아. 제발 좀 닥쳐.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뭐? 나 때문이라고? 당신이 군단장 만난다며. 근데 왜 저런 거지가 군단장이야? 당신이 나 속인 거 아니야? 그분이 군단장님이시라고. 변장을 하고 오신 거란 말이야. 내 그 주둥아리 때문에 내 사업, 내 인생, 우리 회사 다 날아갔다고. 박성훈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동안 쌓아올린 수백억의 자산, 정관계 로비로 다져놓은 인맥, 그 모든 것이 아내의 가위질 한 번과 새치 혀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 미주와 함께 지원을 조롱했던 친구들, 최영숙과 박정희는 구석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다. 그녀들은 쥐 죽은 듯이 있다가 슬금슬금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거기 두 사람. 지원의 목소리가 그녀들의 뒷덜미를 잡았다. 어딜 가나? 공범들인데. 영숙과 정희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저희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미주가 하는 말에 맞장구만 쳤을 뿐이에요. 맞아요. 저희는 미주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군단장님 살려주세요. 의리는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왕따 강지원이라며 비웃던 그녀들은 이제 살기 위해 친구를 팔아넘기고 있었다. 방조죄, 모욕죄, 명예훼손. 너희도 똑같이 조사받게 될 거야.
헌병대 저 여자들도 신병 확보해. 민간 경찰 오면 인계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미용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지만 지원의 주변만큼은 고요했다. 원장은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고 있었다. 장군님, 몰라 뵙고 제가 죽을 죄를. 일어나시오. 당신 죄는 나중에 따지지. 지금은 영업 방해가 안 되게 정리하는 게 먼저요. 지원은 원장을 지나쳐 거울 앞에 섰다. 한쪽이 뭉텅 잘려나간 머리카락. 흉했다. 하지만 지원은 담담했다. 김소령. 네, 군단장님. 가위 가져와. 네. 가위 말씀이십니까? 내 머리 내가 다듬어야겠다. 이 꼴로 부대에 복귀할 순 없잖아. 지원은 부관이 가져다 준 미용 가위를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남은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냈다. 서걱, 서걱. 긴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지원의 머리는 남자 군인처럼 짧은 쇼컷이 되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고 매서워졌다. 멋지십니다, 군단장님. 부관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삐뽀삐뽀. 관할 경찰서 형사들이 도착한 것이다. 군단장님, 강남서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팀장이 지원에게 격려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된 파일과 미주의 가위를 증거물로 넘겼다. 여기 증거물입니다. 피해자는 나 강지원이고 가해자는 저 여자 김미주. 그리고 저 남자 박성우는 군법 위반 사항이 있으니 우리 헌병대에서 데려갑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경찰들이 미주에게 다가갔다. 은색 수갑이 찰카닥 소리를 내며 미주의 손목에 채워졌다. 명품 팔찌와 시계가 있던 자리에 차가운 쇠붙이가 감겼다. 이거 뭐야? 이거 풀어. 나 사모님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미주는 끝까지 발악했지만 경찰들은 가차 없었다. 양쪽에서 팔을 끼고 그녀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다. 미주가 끌려나가며 지원을 노려보았다. 야, 강지원. 너 두고 봐.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아는 변호사가 몇 명인 줄 알아? 지원은 끌려가는 미주를 보며 피식 웃었다. 변호사? 글쎄. 내 남편 회사가 압수수색 당하고 나면 과연 너를 변호해 줄 사람이 남아있을까? 지원의 말은 예언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이미 그녀의 지시로 군, 검찰과 국세청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같은 시각 서울 테헤란로에 위치한 S건설 본사. 평화롭던 사무실에 쾅소리와 함께 푸른색 상자를 든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S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합니다. 모두 손머리 위로 올리고 컴퓨터에서 손 떼세요. 직원들은 혼비백산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닥치는 대로 서류 뭉치를 상자에 쓸어 담았고 전산팀 직원들은 메인 서버를 분리했다. 대표님실. 장부 찾아. 비밀 금고 열어. 동시에 국세청 조사관들도 들이닥쳤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팀입니다. 박성훈 대표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했습니다. 경리팀 장부 일체 압수합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박성훈이 그토록 자랑하던 국방부 수백억 계약 서류는 압수 목록 1호가 되어 파란 상자에 담겼다. 한편 강남 경찰서로 연행된 김미주는 유치장 철창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화려한 가운은 벗겨졌고 명품 옷은 꼬질꼬질한 유치장 수의로 갈아입혀졌다. 아줌마 나와요. 조사받아야지. 형사가 철창을 툭툭 쳤다. 아줌마라니요. 저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내 변호사 왜 안 와요? 변호사요?
박성훈 대표 담당 법무법인에서 연락 왔는데 사임하겠답니다. 박 대표님이랑 김미주 씨 변호 못 맡겠대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매년 주는 자물료가 얼만데. 아이고, 뉴스 안 보셨나 보네. 지금 S건설 공중분해됐어요. 박 대표님은 군 검찰로 넘어가서 간첩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어느 로펌이 미쳤다고 변호를 맡아요? 형사는 혀를 차며 텔레비전을 가리켰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군납 비리 S건설 대표 부인 군단장에게 흉기 테러 충격. 박 대표 부부 군사 기밀 유출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 국방부 S건설 계약 전면 백지화 및 영구 퇴출 결정.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미주가 미용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CCTV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그 아래 달린 실시간 댓글들은 처참했다. 와, 진짜 미친 아줌마네. 3스타 머리를 잘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남편 회사 말아먹은 1등 공신인의 키읔키읔키읔 쌤통이다. 저런 것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함. 세금 도둑은 니들이었네. 미주는 바들바들 떨며 화면을 응시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야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무슨. 빨리 나와요. 조사받을 거 산더미니까. 형사가 미주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미주는 힘없이 끌려갔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은색 수갑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조사실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남편 박성훈이었다. 그는 군 헌병대에게 인계되기 전 기초조사를 받기 위해 잠시 경찰서에 들른 상태였다. 여보. 미주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하지만 박성훈의 반응은 살벌했다. 그는 수갑찬 두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야, 이게 같은 년아. 내가 사람이야? 내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고. 박성훈은 형사들이 말릴 새도 없이 미주에게 달려들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내가 그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갔는데. 내 그 주둥아리 하나 때문에 다 날아갔다고. 박성훈이 미주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미주도 지지 않고 악을 썼다. 이게 다 당신 탓이잖아. 당신이 군단장 만난다고 바람만 안 넣었어도 내가 그랬겠어? 그리고 5천만 원 뇌물 준 건 당신이잖아. 뭐? 이게 남 탓을 해? 너 이혼이야. 당장 이혼 도장 찍어. 조사실은 순식간에 부부싸움의 장으로 변했다. 서로를 헐뜯고 저주하는 추악한 민낯. 그것은 청담동의 화려한 포장지가 벗겨진 썩은 내나는 욕망의 알몸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경찰서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쯧쯧. 부창부수라더니 아주 쌍으로 가지가지 하는구만. 그때 경찰서장실에 전화가 울렸다. 서장이 전화를 받자마자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충성. 서장입니다. 아, 네. 군단장님. 네, 지금 철저히 조사 중입니다. 네. 직접 오신다고요? 서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지원 군단장이 직접 경찰서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의 공기가 일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왁자지껄하던 취객들의 소음도 전화벨 소리도 뚝 끊겼다. 또각, 또각. 복도 끝에서부터 규칙적이고 절도 있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형사과 문이 열리고 한 인물이 들어섰다. 조금 전까지 미용실에서 등산복을 입고 있던 강지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각 잡힌 육군 정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 위에 달린 별 3개, 중장의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머리는 짧게 친 쇼컷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녀의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충성. 어서 오십시오, 군단장님. 경찰서장이 가장 먼저 달려나가 거수 경례를 붙였다. 뒤이어 형사팀장과 직원들도 얼떨결에 기립했다. 지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사실 유리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수갑을 찬 채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고 있는 박성훈과 김미주가 있었다. 꼴이 아주 볼만하군요. 네, 잡혀오고 나서부터 줄곧 저러고 있습니다. 서로 내 탓이라며 싸우느라 조사가 안 될 지경입니다. 형사팀장이 혀를 차며 말했다. 지원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문을 열고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 지원의 낮고 묵직한 한마디에 악다구니를 쓰던 부부의 입이 동시에 다물어졌다. 박성훈과 김미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입구 쪽에 서 있는 인물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무시했던 등산복 차림의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 앞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위엄을 온몸으로 뿜어내는 진짜 장군이 서 있었다. 군단장님. 박성훈이 덜덜 떨며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감히 장군님을 몰라 뵙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성훈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찧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미주는 그제야 현실을 자각한 듯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지원아. 아니 장군님.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잠깐 귀신이 들렸었나 봐. 우리 친구잖아. 고등학교 동창이잖아. 응? 한 번만 봐주라. 내가 평생 내 발 닦아주며 살게. 조금 전까지 세금 도둑이라며 욕하던 입으로 친구 타령을 하고 있었다. 그 비굴함에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지원은 의자를 끌어당겨 그들 앞에 앉았다. 그리고 품에서 자신이 썼던 낡은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친구라. 김미주 기억나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내 체육복을 가위로 난도질해서 쓰레기통에 버렸었지. 그때 넌 울고 있는 나에게 뭐라고 했더라? 미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돈 없으면 학교 다니지 마. 냄새나니까. 지원이 미주의 말을 그대로 읊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넌 변한 게 없더군. 여전히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위로 남의 것을 난도질하고. 다른 게 있다면 이번엔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것뿐이야.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감옥만은 안 가게 해줘. 나 감옥 가면 죽어. 우리 애들은 어떡해? 미주가 지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지원은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다리를 뺐다. 감옥이 싫은가? 내 부하들은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영상 40도의 폭염 속에서도 철책을 지키며 산다. 너희가 등 따뜻하게 자고 먹고 사는 그 모든 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야. 그런데 넌 감옥이 무서워? 지원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조사실을 울렸다. 너희 부부는 군사 기밀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군의 명예를 짓밟았다. 그 죄는 내가 흘리는 그 가식적인 눈물 몇 방울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장군님,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제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박성훈이 비굴하게 외쳤다. 하지만 지원은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희 둘 다 공평하게 갈 거야. S건설은 이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시작됐어. 내가 숨겨둔 비자금, 차명 계좌, 그리고 파주 땅 투기 내역까지 탈탈 털어서 국고로 환수할 거다. 안 돼. 내 돈은 안 돼. 박성훈이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다. 그에게는 감옥보다 무서운 것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 문을 열었다.
법정에서 보자. 그때는 판사 앞에서 얼마나 더 추해질지 기대되는군. 지원이 나가자마자 등 뒤에서 미주와 박성훈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지원아, 강지원, 가지마. 제발 살려줘. 하지만 지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복도에 대기하던 최영숙과 박정희, 그 친구들마저 지원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지원은 그녀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죄 지은 자들이 흘리는 뒤늦은 눈물만큼 값싼 것은 없었다. 6개월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 방청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청담동 미용실 갑질 사건이자 대형 군납 비리 사건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재판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두 남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박성훈은 수의를 입은 채 삭발한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김미주는 화장기 없는 퉁퉁 부은 얼굴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6개월 전 청담동을 호령하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피고인 박성훈, 김미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특수폭행,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너무 많아 다 열거하기도 힘들군요. 검사가 공소장을 읽어내려가며 혀를 찼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와, 진짜 나쁜 놈들이네. 나라 팔아먹고지들 배만 불린 거잖아.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장례를 정리했다. 검찰 측 증인 입장하세요. 법정 문이 열리고 증인이 들어섰다.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숙연해졌다.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과 약장, 그리고 어깨 위에서 빛나는 3개의 별. 강지원 중장이 증인석에 섰다. 증인 선서하세요. 선서. 본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법정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증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피고인석의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박성훈과 김미주는 지원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더욱 숙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6개월 전 저들은 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제 머리카락 때문이 아닙니다. 지원의 시선이 방청석을 훑었다. 저들은 군인에게 지급되는 월급을 세금 낭비라고 조롱했습니다. 군인들이 전방에서 흘리는 피와 땀을 기생충의 삶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지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것을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60만 장병들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매국 행위입니다. 지원의 변론은 냉철하고 논리적이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탄식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올 뻔했다. 판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김미주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200만 원. 그 돈은 내 부하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대가입니다. 당신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그 돈을 쪼개 부모님께 내복을 사드리고 동생 학비를 보탰습니다. 당신은 그 돈을 비웃을 자격이 있습니까? 미주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은 궁색했다. 심신미약, 초범, 반성 등을 내세웠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물들이 너무나 명백했다. 지원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 미용실 CCTV 영상, 그리고 S건설 비밀 장부까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집어들었다.
피고인 박성훈. 징역 12년. S건설법인에 벌금 500억 원, 추징금 200억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미주. 징역 5년. 특수폭행 및 기밀 누설 방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안 돼. 12년이라니. 말도 안 돼. 박성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12년 뒤에 나오면 그는 빈털터리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미주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5년. 감옥에서 5년이 화려했던 그녀의 인생은 이로써 완전히 끝이 났다. 교도관들이 그들을 끌고 나갔다. 지원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그것은 당연한 인과응보였으니까. 법정을 나서는 지원에게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다. 장군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은 카메라를 향해 짧고 굵게 말했다.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르는 법입니다. 지원은 정모를 고쳐 쓰고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올랐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2년 후 청주여 자교도소.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쪽잠을 자던 김미주가 눈을 떴다. 기상 나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날카롭게 울렸다. 7533. 뭐해? 빨리 안 일어나? 같은 방을 쓰는 덩치 큰 수감자가 미주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미주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언니. 바로 일어날게요. 언니는 무슨. 빨리 가서 화장실 청소나 해. 냄새나니까. 청담동 사모님 김미주는 이곳에서 변소당번으로 불렸다. 매일 아침 남들이 싼 오물을 치우고 변기를 닦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아이고 내 팔자야. 미주는 고무장갑을 끼며 눈물을 훔쳤다. 손은 거칠어졌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졌다. 예전에 화려했던 미모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 복도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미주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속보. 강지원 대장 신임 육군 참모총장 취임. 창군 이래 최초 여성 총장 탄생. 화면 속에는 별 4개 대장 계급장을 단 강지원이 대통령으로부터 삼정검을 하사받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2년 전보다 더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여자인데 참모총장이래. 대박이다. 저런 사람이 진짜 군인이지. 동료 수감자들이 감탄하며 떠들었다. 미주는 멍하니 화면 속 지원을 바라보았다. 2년 전 자신이 거지라고 세금 도둑이라고 비웃었던 그 여자. 지금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의 정점에 서서 온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반면 자신은 변기나 닦는 신세로 전락했다. 7533. 뭐해? 빨리 안 닦아? 아, 알겠습니다. 미주는 다시 변기통에 머리를 박고 솔질을 시작했다. 흐르는 눈물이 변기물에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다. 같은 시각 계룡대 육군본부 연병장.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한 가운데 취임식이 열리고 있었다. 단상에 선 강지원 대장은 마이크 앞에 섰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원의 연설에 장병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누군가는 우리를 세금 도둑이라고 비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기에 그들이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예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단상 아래에 있는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박성훈과 김미주 같은 이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몰락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작은 증거일 뿐이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지원은 부관과 함께 집무실로 향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총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중령으로 진급한 김소령이 웃으며 말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맙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할 일이 많아. 지원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그리고 부하들과 찍은 사진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짧은 머리, 깊어진 주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눈동자.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정의를 향해 조용히 경례를 붙였다. 충성. 별들의 전쟁은 끝났다. 똥별들은 추락했고 진짜 별은 가장 높은 곳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는 없었다.